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살 때 가성비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슷한 기능이라면 반값에 나온 스마트폰이나 저렴한 가전제품을 보며 누구나 한 번쯤 지갑을 열게 되죠. 쓰다가 기계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를 가거나 그냥 새로 하나 다시 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그 물건이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2톤짜리 거대한 쇳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순간 그 매력적이던 가성비는 곧바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대형 화면과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표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것 같았던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실제 도로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인데 차체가 통제불능 상태로 휘청거리고 지하주차장에 얌전히 세워둔 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맹렬한 불길이 솟구치는 아찔한 결함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죠. 심지어 자국민들조차 싼 맛에 샀다가 목숨을 걸고 타야 하냐며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신차를 붕어빵 찍어내듯 쏟아내던 중국의 자동차 공장 내부에서는 무슨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날림 검증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충격적인 실태와 그들을 압도하며 왜 결국 중국 전기차보다 한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대의 완성차가 대량 생산을 거쳐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통 4년에서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과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합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들이 결합되는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거대한 기계이자 전자장비의 집약체이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제조사들은 점토로 모형을 깎아 공기 저항을 실험하고 셰시의 뒤틀림 강성이 고속 주행에서도 안전하게 버텨주는지 수없이 부숴보고 다시 뼈대를 맞추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브레이크 시스템이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는 물리적인 숙성의 시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검증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곧 탑승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확고한 상식이었죠. 하지만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수십 년 된 자동차 산업의 불문율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 존재하는 70여 개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극단적인 출혈 경쟁에 내몰리면서 신차 개발 주기를 18개월 이하로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제조사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새로운 뼈대와 디자인을 얹은 신차 3종을 동시에 쏟아내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상식 밖의 속도전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 특유의 잔혹한 치킨 게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들도 보조금에 기대어 우후죽순 덩치를 키울 수 있었죠. 하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끊기기 시작하자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오직 보조금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사 차량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후려치기 시작했고 부족한 자금은 또 다른 신차를 출시하여 투자금을 돌려막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업계 선두주자들이 차값을 수백만 원씩 내릴 때마다 하위 브랜드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가격을 더 내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파산해야 하는 극단적인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신차를 경쟁사보다 단 몇 달이라도 늦게 내놓으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현금 흐름이 막혀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공포가 업계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이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부품 공급망을 무자비하게 쥐어짜고 필수적인 연구개발 단계를 건너뛰는 위험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신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에게 기존 단가의 30% 이상을 깎으라는 비상식적인 원가 절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열에 약한 저렴한 플라스틱 마감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하급 금속 부품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신차 조립 라인으로 흘러들어갔죠.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뼈대를 설계하고 모터와 배터리의 무게 배분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에 쓰던 구형 뼈대의 껍데기만 살짝 바꾸거나 자동차의 전자 제어 장치들을 제대로 동기화하지 않은 채 조립을 강행했습니다. 정밀하게 하드웨어를 다듬는 기계적인 숙성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그럴듯한 미래지향적 외관과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만 얹어 시장에 서둘러 내던지는 이른바 급조 자동차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본질인 주행 성능과 탑승자의 안전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직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빨리 전 시장에 신차를 깔아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맹목적인 목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둔 무리한 원가, 절감과 생략의 대가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신차 개발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해 중국 제조사들이 가장 먼저 잘라낸 구간은 다름 아닌 가혹한 조건의 물리적 도로 주행 테스트였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열린 공식 자동차 포럼과 업계 핵심 관계자들의 내부 폭로를 통해 드러난 날림 검증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거친 사막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기 지역을 수십만 킬로미터 이상 실제로 달리며 부품의 내구성을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인 도로주행 검증 과정을 대폭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수많은 변수와 맞닥뜨리며 다듬어져야 할 자동차가 공장 시험실에서 대충 서류 몇 장으로 합격 판정을 받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차량을 도로 위에 올려 부딪히고 굴려봐야 할 물리적 테스트의 80% 이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대충 돌려 통과시키는 편법이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계산 데이터만 믿고 뼈대의 비틀림 강성이나 복잡한 고전압 전기 배선의 실제 내구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량 양산 라인을 가동해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제 주행 데이터와 충돌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니터 속 가상 프로그램만을 맹신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도 노면의 불규칙한 진동과 사계절의 급격한 습도 변화가 수만 개의 부품에 미치는 물리적 피로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조사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최종 안전검증의 책임을 고스란히 차를 구매한 자국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내구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미완성의 신차를 서둘러 시장에 출고하고 실제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기계적 결함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몸으로 겪게 만드는 기이한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자동차 회사 연구원들이 트랙에서 찾아내야 할 결함들을 일반 운전자들이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직접 찾아내고 있는 셈이죠. 하드웨어 자체에 심각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거액의 리콜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 부품을 전면 교체해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로 시스템 수치만 살짝 조작해 결함을 덮어버리려는 미봉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 센서 오류나 부품 이상 경고 등이 계기판에 들어와도 업데이트 한 번으로 경고등만 꺼버리는 무책임한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인 탑승자의 생명 안전을 검증하는 시간마저 단순히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날림 차량들이 실제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에어컨이 안 나오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이 멈추는 단순한 잔고장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아스팔트 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처럼 평화롭지 않습니다. 움푹 파인 포트홀과 불규칙한 노면의 진동, 그리고 한여름의 뙤약볕이 차체의 모든 부품을 쉴 새 없이 공격하는 가혹한 전장이죠. 이 실전 무대에서 중국의 급조된 전기차들은 탑승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체의 뼈대와 하체 세팅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고속주행 시 차량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바닥에 빽빽하게 깔린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적으로 300kg에서 500kg 이상 더 무겁습니다. 이 막대한 하중을 싣고 코너를 돌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다시 차체를 수평으로 꽉 잡아주는 정밀한 댐핑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엉성한 하체 세팅으로는 이 무거운 하중 이동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꺾어도 쏠린 무게중심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 차체 뒷부분이 좌우로 무섭게 요동치는 피시테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터져나오는 전기차의 강력한 출력을 뼈대가 버텨내지 못해 구동력이 어긋나는 토크 스티어 현상까지 겹쳐버렸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똑바로 쥐고 있어도 강력한 힘을 이기지 못한 차가 멋대로 차선을 이탈해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하체의 기본기를 무시한 채 모터의 출력 숫자만 억지로 높여놓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주행 중 차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배터리 팩이 통째로 도로 위로 뜯겨져 떨어져 나가는 믿기 힘든 사고까지 연이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립 실수나 나사 하나가 풀린 문제가 아닙니다. 차체의 뼈대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마운트 부위는 자동차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겪게 될 상하 좌우의 끔찍한 비틀림 응력을 모두 계산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 기간에 쫓긴 중국 제조사들은 피로 강도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얌전한 주행 상황만 가정한 채 내구성이 떨어지는 금속 부품으로 무거운 배터리를 대충 매달아 놓았습니다. 결국 불규칙한 노면을 달릴 때마다 뼈대에 누적된 미세한 충격이 금속을 병들게 했고 결국 체결 부위가 일제히 부러지며 주행 중에 배터리가 도로 위로 곤두박질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소비자들을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배터리 화재였습니다. 원가를 극한으로 낮추기 위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형 부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열 관리 시스템을 정밀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이 낳은 재앙이었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전기차라면 시동이 꺼져 있어도 자체적으로 백그라운드 센서를 가동해 배터리 셀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식혀야 합니다. 하지만 원가 절감에 눈이 먼 나머지 이 필수적인 안전 시스템을 삭제하거나 저렴한 제어 장치를 쓰다 보니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둔 상태에서도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터리 내부의 얇은 분리막이 녹아내리며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맹렬한 열폭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뼈대만 남기고 불타오르는 중국 전기차의 끔찍한 사고 영상들이 생중계되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화려하다며 자국 전기차를 찬양하던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싼 맛에 샀다가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극심한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했을 뿐 자동차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안전을 잃어버린 대가는 이처럼 뼈아팠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빠른 출시 속도와 자극적인 가격표에 눈이 멀어 자동차의 기본기를 내팽개치고 있을 때 한국의 전기차는 정반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단 한 대의 차를 시장에 내놓더라도 혹독한 환경에서의 물리적 검증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결코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타협 없는 제조 철학을 굳건하게 지켜낸 것이죠. 컴퓨터 모니터 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했더라도 실제 아스팔트 위에서 겪게 될 수억 가지의 물리적 충격과 기후변화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신차가 완성되기 전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으로 차를 가져가 차체가 찢겨나갈 듯한 극한의 코너링을 수만 번 반복하며 하체의 비틀림 강성을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표면 온도가 섭씨 50도를 훌쩍 넘는 미국 데스밸리의 사막 한가운데서 배터리를 펄펄 끓여보고 영하 40도의 살을 내는 듯한 스웨덴 북부 혹한기 시험장에서 차량을 얼려가며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수년간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부품 하나하나의 피로도를 직접 측정하고 개선하는 가혹한 숙성의 시간을 거친 것입니다. 이처럼 고집스러울 정도로 철저한 물리적 검증을 거쳐 탄생한 결정체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뼈대에 배터리를 억지로 쑤셔 넣던 기존의 불안정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기차만을 위해 바닥부터 뼈대를 새롭게 설계한 혁신적인 플랫폼이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차체의 가장 단단한 골격 일부로 결합한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차체 하부에 초고장력 강판을 촘촘하게 두르고 충돌 시 발생하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승객석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다중 골격 구조를 완성하여 외부의 거센 충격 속에서도 배터리팩과 탑승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기차처럼 주행 중에 배터리가 도로 위로 떨어져 나가는 황당한 결함이 한국 전기차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는 열 관리 기술에서도 차원이 다른 기술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를 채워 넣는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도 충전 중에 발생하는 막대한 열기를 초단위로 제어하는 수랭식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셀 사이에 특수 절연 패드와 냉각 채널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혹시 모를 내부 단락이 발생하더라도 열이 옆 셀로 번지는 열 폭주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밀한 방어 설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이 원인 모를 불길에 휩싸이거나 충전 중에 폭발하는 중국차의 공포를 철저한 공학적 안전장치로 완벽하게 잠재워버린 셈이죠. 이러한 튼튼한 하드웨어의 기본기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공신력 높은 안전평가 기관들의 성적표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충돌 테스트가 가장 가혹하기로 악명 높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와 유럽 신차평가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전용 전기차들은 해마다 최고 등급의 안전점수를 휩쓸며 최우수 차량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 느껴지는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직진 안정성과 급격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의 정교한 쉐시 밸런스는 수십 년간 땀 흘려 다져온 정밀한 기계공학적 노하우와 수없이 부숴본 물리적 충돌 데이터가 없었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정점의 영역입니다. 모니터 속 가상 수치로 포장한 신생 업체들이 결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격차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뼈대와 완벽한 안전 시스템에서 선명하게 갈라진 것입니다. 기본기를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신뢰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눈앞의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다져온 기술력의 거대한 격차는 현재 북미와 유럽이라는 글로벌 최대의 격전지의 판매 데이터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기준 무려 9만 9천 대가 넘는 전기차를 팔아치우며 철옹성 같았던 테슬라의 뒤를 이어 확고한 판매량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점유율 11%를 돌파하며 굳건했던 미국 톱3 브랜드인 포드의 턱 밑까지 맹렬하게 추격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저가 공세를 앞세워 미국 진출을 노리던 수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잇따른 화재와 끔찍한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까다로운 현지 시장의 철저한 불신을 받으며 진입조차 하지 못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눈부신 성과입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활약은 콧대 높은 현지인들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명차들의 오랜 안방이라 불리는 독일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전용 전기차들은 매년 세계 최고 권위의 상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 등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시상식의 최상단을 독식하며 100년 역사의 유럽 제조사들을 오직 순수한 기술력 하나로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현지 유력 자동차 매체들이 실시하는 혹독한 비교 평가에서도 뼈대의 밸런스와 주행 성능, 그리고 800V 고전압 충전 속도까지 거의 전 항목에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압도적인 점수차로 꺾어버리는 통쾌한 이변을 일상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토록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거머쥘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업계 전체에 닥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 과감한 결단과 뚝심 있는 투자에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이 찾아오자 덩치 큰 글로벌 완성차 거인들은 일제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혼다와 거창하게 시작했던 보급형 전기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해버렸고,
폭스바겐은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백지화했으며 포드와 도요타 역시 수조 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를 이끌어갈 자신감을 잃은 채 과거 자신들이 잘하던 내연기관의 세계로 다시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설 때 오히려 지금이 시장의 패권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을 흔들림 없이 쏟아부어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인 메타플랜트를 건설하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압도적인 쉐시 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 자금을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단순히 꺾일 유행이 아니라 다음 100년을 지배할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무대로 규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급격히 넘어가는 이 거대한 대전환기는 얄팍한 눈속임과 조작된 날림 검증으로 덩치만 키운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참혹한 몰락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뼈대부터 튼튼하게 다져온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100년 역사의 기업들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룰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겉포장만 요란했던 거품이 빠지고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치킨 게임이 끝을 맺어가는 이 치열한 생태계 속에서 진정한 실력만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우뚝 선 한국 자동차의 거침없는 질주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